안녕하세요. JJTOOLS 강호경입니다. 지난 드릴 관련 교육 영상 1강에서는 센터 드릴과 면치 공부의 차이, 그리고 센터 드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2강에서는 드릴 설계, 포인트 각, 코어를 중심으로 드릴의 기본 설계의 요소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드릴은 단순히 구멍을 뚫는 공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삭제의 특성, 홀 깊이, 절삭 조건, 설비 강성, 칩 배출 조건에 따라 형상이 달라져야 하는 절삭 공구입니다. 특히 드릴의 포인트 각은 초기 진입성과 절삭 부하에 영향을 주고 코어는 공구의 강성과 칩 배출 공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플루트 형상과 칩 배출 구조는 공구 수명과 홀 품질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드릴 형상 설계가 왜 중요한지, 포인트 각에 따라 절삭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코어 설계가 절삭성과 강성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강은 총 7가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릴 형상 설계입니다. 피삭제 특성과 절삭 조건에 따라 드릴 형상이 왜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인트 각도의 차이입니다. 드릴 포인트 각은 절삭성과 초기 중심 안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공 목적과 피삭제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코어 설계와 강성입니다. 드릴의 코어, 즉 웹 두께는 공구의 강성과 파손 저항성을 결정하지만 동시에 칩 배출 공간과 절삭 저항에도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는 피삭제별 드릴 설계입니다. 알루미늄, 서스, 주철, 깊은 홀 가공처럼 재질과 가공 조건이 달라지면 드릴 설계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칩 배출과 가공 안정성입니다. 드릴 가공에서 칩 배출은 단순한 부가 요소가 아니라 공구 수명과 가공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섯 번째는 JJTOOLS 엔지니어링입니다. 실제 가공 안정성을 고려해 JJTOOLS가 어떤 설계 방향으로 적용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3강에서 다룰 드릴 포인트 형상과 시닝, 헬릭스 각 내용을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드릴 형상 설계입니다. 드릴 형상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피삭제를 안정적으로 절삭하고 칩을 원활하게 배출하며 공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설계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스틸용 드릴은 범용 절삭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일반 강은 가공 조건과 재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너무 절삭성만 강조하거나 너무 강성만 강조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절삭 부하와 균형 잡힌 코어 설계가 필요합니다. 서스용 드릴은 일반 강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서스는 가공 중 열이 많이 발생하고 가공 경화가 발생하기 쉬운 재질입니다. 또한 칩이 길게 말리거나 배출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스용 드릴은 강한 코어, 높은 강성, 인선 안정성, 그리고 내열성을 고려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알루미늄용 드릴은 또 다른 방향이 필요합니다. 알루미늄용은 절삭성은 좋지만 칩 융착이 발생하기 쉽고 긴 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용 드릴은 큰 플루트, 우수한 칩 배출성, 낮은 절삭 저항, 그리고 날카로운 인선 설계가 중요합니다. 즉, 드릴 형상은 모든 재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삭제의 특성과 절삭 조건에 맞춰 달라져야 합니다. 다음은 포인트 각도의 차이입니다. 드릴 포인트 각은 드릴 끝단의 각도를 말하며 초기 진입성, 절삭 부하, 중심 안정성, 인선 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설계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포인트 각은 118도에서 120도, 그리고 135도에서 140도 범위입니다. 먼저 118도에서 120도 포인트 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각도는 범용 가공에 주로 사용됩니다. 절삭성이 비교적 좋고 일반 구조 강이나 범용 가공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절삭날이 비교적 날카롭게 피삭제에 진입하기 때문에 절삭 저항을 낮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 안정성 측면에서 135도에서 140도 포인트 각,
특히 스플릿 포인트 각 형상에 비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 알아본 것처럼 일반 포인트 드릴은 조건에 따라 센터 드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35도에서 140도 포인트 각은 중심 안정성과 인선 강성에 좋습니다. 포인트 각이 커지면서 드릴 끝단이 상대적으로 완만해지고 인선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이런 구조는 서스나 고경도강 재질처럼 절삭 부하가 크고 인선 안정성이 필요한 재질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프릿 포인트와 함께 적용하면 중심부 치즈 엣지를 줄이고 초기 진입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포인트 각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피삭제의 경도, 절삭 저항, 홀 깊이, 드릴 직경, 설비 강성에 맞춰 선택되어야만 합니다. 정리하면 포인트 각은 절삭성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적절한 포인트 각 선택이 가공 품질과 공구 수명을 좌우합니다. 다음은 코어 설계와 강성입니다. 드릴에서 코어는 중심부의 두께, 즉 웹 두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코어는 드릴의 비틀림 강성과 파손 저항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코어가 두꺼운 드릴을 살펴보겠습니다. 두꺼운 코어는 공구의 비틀림 강성을 높여줍니다. 드릴 가공 중에는 회전 방향으로 토크가 걸리기 때문에 코어가 강하면 공구가 비틀리거나 변형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강성이 높아지면 진동이 줄고 안정적인 절삭이 가능해지며 공구 파손 위험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코어가 두꺼워지면 플루트 공간, 즉 칩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칩 공간이 줄어들게 되면 칩 배출성이 나빠질 수 있고 절삭 저항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어가 얇은 드릴은 절삭성이 좋고 칩 배출성이 원활합니다. 플루트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칩이 빠져나가기 쉽고 절삭 부하도 낮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어가 너무 얇으면 공구 강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동이 발생하거나 깊은 홀 가공에서 공구가 휘거나 절삭 중 파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구 코어 설계는 단순히 두껍게 만들거나 얇게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삭제와 가공 조건에 따라서 절삭성, 칩 배출성, 공구 강성 균형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코어는 절삭성과 강성의 균형을 결정하는 핵심 설계 요소입니다. 다음은 피삭제별 드릴 설계입니다. 재질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절삭 성능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드릴 설계도 재질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상대적으로 절삭성은 좋지만 칩이 길게 발생하거나 공구에 용착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용 드릴은 절삭성 중심 설계가 필요합니다. 큰 칩 포켓을 통해 칩이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하고 낮은 절삭 저항과 날카로운 인선부를 통해 칩이 용착되는 것을 방지시켜야만 합니다. 다음은 서스입니다. 서스는 가공 중 열이 많이 발생하고 가공 경화가 발생하기 쉬운 재질입니다. 또한 칩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절삭열이 증가하고 인선 마모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스용 드릴은 강성 중심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강한 코어를 적용해 가공 중에 휨을 억제하고 진동을 줄이며 인선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주철입니다. 주철은 칩이 짧게 끊어지는 편이긴 하지만 피삭제 특성상 공구 마모가 빠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철용 드릴은 내마모성이 중심 설계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절삭날과 내마모성이 높은 코팅, 그리고 마모 저항을 고려한 인선 처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깊은 홀 가공입니다. 깊은 홀 가공에서는 칩이 외부로 빠져나오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칩 막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칩이 막히면 재절삭이 필요하고 절삭열이 증가하며 공구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깊은 홀 가공에서는 칩 배출 중심 설계가 필요합니다. 내부 급유, 플루트 형상, 칩 배출 공간, 마찰 저감 설계가 중요합니다. 결국 피삭제별 드릴 설계는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질 특성에 맞춘 최적의 드릴 설계가 가공 성능과 공구 수명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칩 배출과 가공 안정성입니다. 드릴 가공에서 칩 배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엔드밀 가공에서는 칩이 비교적 외부로 쉽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드릴 가공은 공구가 홀 내부로 들어가면서 절삭을 진행합니다. 즉, 칩이 홀 내부에서 발생을 하고 플루트를 따라 밖으로 배출되어야만 합니다. 정상적으로 칩이 배출되면 절삭이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절삭열이 낮아지고 절삭 부하가 균일하게 유지되며 공구 수명도 향상됩니다. 또한 홀 내부에서 칩이 재절삭되지 않기 때문에 홀 품질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칩이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칩이 플루트 안에 막히면 공구와 피삭제 사이에서 칩이 다시 절삭되는 재절삭이 발생합니다. 재절삭은 절삭열을 증가시키고 인선 마모를 빠르게 만들며 공구 파손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홀 내부 표면에 스크래치나 가공 불량을 만들 수도 있고 치수 품질도 저하를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홀 가공, 연성이 큰 재질, 긴 칩이 발생하는 재질에서는 칩 배출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릴 설계는 단순히 날카로운 인선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플루트 형상, 헬릭스 각, 칩 포켓, 코어 두께, 절삭류 공급 방식까지 함께 고려해야만 합니다. 정리하면 효율적인 칩 배출은 가공 안정성과 긴 공구 수명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JJTOOLS 엔지니어링, 즉 JJTOOLS의 설계 방향입니다. JJTOOLS의 드릴 설계는 실제 가공 안정성을 고려한 절삭 공구 설계를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는 절삭 안정성입니다. 드릴 가공에서는 진동과 변형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동이 발생하면 홀 품질이 불안정해지고 인선 마모와 공구 파손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공구 형상, 코어 강성, 인선 처리, 포인트 형상을 통해 안정적인 절삭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칩 배출 제어입니다. 드릴은 홀 내부에서 칩을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칩 흐름을 제어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플루트 형상과 칩 배출 구조를 적용하면 칩 막힘을 줄이고 절삭열 증가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긴 공구 수명입니다. 공구 수명은 단순히 코팅만으로 결정되진 않습니다. 인선 강성, 코어 설계, 마찰 저감, 내마호성, 내열성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적용합니다. 네 번째는 피삭제의 최적화입니다. 알루미늄, 서스, 주철, 고경도광처럼 피삭제가 달라지면 필요한 드릴 설계도 달라집니다. JJTOOLS는 피삭제 특성에 맞는 형상과 코팅을 적용해 가공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다섯 번째는 실가공 맞춤 설계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카탈로그 조건과 다른 환경이 많습니다. 설비 강성, 홀더 상태, 절삭류 조건, 가공 깊이, 피삭제 고정 상태 등 공구 성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공 조건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결국 JJTOOLS의 설계 방향은 현장의 문제를 이해하고 실제 가공 안정성을 고려한 신뢰할 수 있는 절삭 공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2강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센터 드릴의 역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센터 드릴은 위치 결정, 초기 진입 안정, 중심 유도를 위한 공구입니다. 즉, 후속 드릴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시작점을 만들어주는 공구입니다. 렌치 공구는 목적이 다릅니다. 렌치 공구는 버 제거, 조립 품질 확보, 포맷 품질 개선을 위한 공구입니다. 센터 드릴과 렌치 공구는 사용 위치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설계 목적은 다릅니다. 이번 2강에서는 드릴 설계의 핵심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드릴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포인트 각, 코어, 칩 배출, 피삭제 등 최적화입니다. 절삭 공구 설계에는 단순히 한 가지 요소만 좋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삭성과 강성, 칩 배출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설계와 최적의 공구 적용이 가공 품질과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번 2강에서는 드릴 설계, 포인트 각, 코어를 중심으로 드릴의 기본 설계 요소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3강에서는
이번 강의에서 알아본 설계의 요소가 실제 드릴 끝단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드릴 포인트 영상에 X시닝과 XR시닝, 헬릭스각, K랜드, 1, 2차 여유면, 원추형과 평면 2단 형상을 중심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